안녕하세요. 마이클리닉 강은현자입니다. 오늘은 지방흡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절대 지방흡입하면 안 된다. 지방흡입은 지방이 고민일 때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복부가 고민이면 복부 지방흡입, 허벅지가 고민이면 허벅지를 좀 빼면 되지 않을까? 종아리가 고민이면 종아리를 좀 빼면 되지 않을까? 볼살이 고민이면 볼살을 좀 빼면 되지 않을까?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좀 실패할 수 없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좀 힘들고 좀 무섭고 이런 마음이 들어도 지방흡입을 많이들 경험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지방을 빼내기만 하면 되니까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효과를 보시고 또 고민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나한테 지방흡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허벅지 셀룰라이트가 심한 경우. 흔하게 고민으로 오시는 경우가 셀룰라이트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방흡입을 했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그런데 하고 봤더니 셀룰라이트가 더 심해졌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셀룰라이트가 심한 사람은 지방흡입이 오히려 셀룰라이트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포가 이런 식으로 엉겨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뭉쳐진 부분이 바로 셀룰라이트예요. 지방흡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방을 빨아들이는 방법인데, 이렇게 이제 볼펜보다 조금 얇은 캐뉼라라고 하는데, 이 캐뉼라를 피부를 통과해서 이렇게 지방층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방을 빨아들이는 방법이 지방흡입입니다. 그래서 셀룰라이트가 심한 경우에는 이 관이 들어가서 움직이는데 저항이 커요. 저항이 크다는 말은 다른 조직들에 손상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조직이 손상이 되면 힐링되는 과정에서 딱딱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유착 조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방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셀룰라이트, 밖에서 보기에 울퉁불퉁한, 허벅지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방흡입을 통해서 셀룰라이트를 개선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지방은 빠졌으니까 쉐입은 좀 좋아질 수 있더라도 힐링되는 과정에서 셀룰라이트는 심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셀룰라이트를 치료하려고 한다면 지방흡입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를 내가 좀 빼고 싶을 때는 지방흡입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복부나 허벅지 이런 부분을 지방흡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의외로 종아리에도 지방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종아리 고민하시는 경우에 사실 한 60%, 65% 정도는 이 종아리 알, 근육의 문제지만, 두 번째는 종아리 지방 자체가 많아서, 특히 우리가 이렇게 일자다리, 무다리 이렇게 말하는, 특히 발목이 두껍고 이런 다리 같은 경우에는 근육보다 지방이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봤을 때 잡히는 두께가 특정 두께 한 2cm, 1.5cm 이런 정도 이상이면 이 지방으로 인한 종아리 비만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 흡입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복부, 허벅지 이런 부분과 다르게 종아리 지방은 지방뿐만 아니라 종아리 모양 자체가 지방의 영향도 있지만 근육의 영향도 같이 있어서 지방을 긁어내더라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이 셀룰라이트의 성질 자체가 종아리 지방은 일반적으로 허벅지나 엉덩이 이런 부분보다도 훨씬 더 딱딱하고 단단하게 뭉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캐뉼라가 움직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조금만 욕심을 내게 되면 울퉁불퉁해지고 노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부나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울퉁불퉁해지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종아리는 사실 조금만 울퉁불퉁해지더라도 눈에 너무 띄는 부분이고, 이게 또 새로운 컴플렉스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지방흡입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는 더 있어야 될 텐데, 세 번째, 10kg 이상의 감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지방 1kg거든요.
이거를 마취제를 넣고 빼면 사실상 뭐 2kg 정도의 지방을 뺐을 때 요만큼이 빠져요. 그래서 이 정도만 빼더라도 사실은 수술의 리스크를 안고 해야 되는 건데, 이보다 더 많은 양을 빼는 거는 사실 조금씩 더 리스크가, 수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부분이고, 사실 체중이 많을 때 그 체중 자체를 다 지방흡입으로 뺀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방흡입은 오히려 약간의 과체중, 얘가 살짝 고민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내가 10kg를 빼야 돼, 15kg를 빼야 돼, 내 체지방률이 뭐 30%야 40%야 이럴 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흡입을 한다. 다이어트의 목적이 지방흡입이다?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이고, 내가 체형에 좀 고민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슬림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지방흡입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지방 과다인 경우, 다이어트가 필요해서 체중 자체가 같이 많이 빠져야 되는 경우에는 지방흡입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 너무 욕심을 내게 되면 그만큼 수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먼저 하셔서 내가 원하는 체중에 도달한 후에 지방흡입을 고민하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